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요즘도 제법 일교차가 꽤 크죠? 이런 날씨 아침에 집 나설 때 옷차림 어떻게 하고 나갈까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낮 기온이 한여름 같다 일기예보 믿고서 얇게 입고 나갔다가 감기 걸리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감기가 만병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흔히 이 독서를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이다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 몸부터 건강해야 되겠죠? 자, 라디오 독서실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책들이 새로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김정란의 세 번째 산문집 분노의 역류가 아웃사이더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산문집은 최근 작가가 주요 일간지에 기고했던 글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슈에 관한 글이 많이 담겨 있는데 작가는 머릿글에서 공화국의 시민들이여 희망의 힘으로 분노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혜성의 첫 소설집 소기호 씨 부부의 집나들이가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전혜성 씨는 지난 97년 마요네즈라는 작품으로 붕괴해가는 우리 시대 가족의 현 주소를 파헤쳐 제2회 문학동네 신인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97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출신의 작가 아이작 비싱어의 소설 슈샤가 출판사 다른 우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슈샤는 독일 침공 직전 폴란드에서 살던 유태인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작가는 슈샤라는 인물을 통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릴레이 책 상상력 먹고 이야기 똥 싸기가 도서출판 낮은 산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최고 작가들이 글의 첫머리를 제시하면 아이들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이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들머리에서 여느 때와는 달리 건강 얘기를 특별히 강조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무대 뒤에서의 공연이라는 단편 소설, 이 배경이 바로 종합병원의 입원실입니다. 문학작품뿐만이 아니라 연극이든 영화든 병원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은 우리가 병원하면 그래 떠올리는 투병하는 그 고통, 신음소리, 생사기로에선 두려움, 이런 무거운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작품 쓰신 소설가 윤영수 씨, 간단히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윤영수 씨는 1952년 서울생으로 90년 현대문학의 단편 생태관찰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 착한 사람 문성현으로 이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창작집 착한 사람 문성현, 또 사랑하라 희망 없이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작품은 개간 내일을 여는 작가 1998년 봄호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작가 모십니다. 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품의 이 배경이요. 종합병원의 내과병동 4인용 여자 병실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군요. 근데 이제 작품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면 금세 알겠지만 등장하는 이름이 제초녀, 제초남, 통나무, 간병여자, 불명렬, 당뇨여자. 아마 아직 접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병명이라든지 역할을 갖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병원 생활을 직접 해보거나요. 하다못해 좀 간병을 해보거나 입원을 해보거나 경험이 없으면 못 썼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제가 아파서 오래 입원한 적은 없고요. 예. 그래도 가족이나 어떤 친지 때문에 우리가 다 종합병원은 자주 드나들게 되죠.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서 또
아주 가족처럼 친해질 수 있는 장소가 종합병원이 아닌가. 예. 그래서 남들의 그 사연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듣고 퇴원을 하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작품을 접하도록 하죠. 윤영수 단편소설 무대 뒤에서의 공연 감상하고 대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요. 약은 시간 맞춰 잘 먹고 있죠? 예. 김 간호사, 이 환자분은 주사 안 놔도 되겠어. 옆병실로 가지. 예, 선생님. 어디 텔레비전이나 한번 켜볼까? 아이고 참, 고쳤다더니 고치긴 뭘 고쳐. 아침이랑 똑같은데. 그 희한하네. 내 방송국에서 몽땅 똑같은 걸 하네. 내과병동 302호. 4인용 여자 병실이니 그가 환자는 아니다. 그의 아내가 환자다. 창가 쪽 1, 2번 침상 중에 2번 환자. 그의 아내는 죽기를 결심하고 제초제를 병째로 들이마셨다. 초특급으로 병원에 후송하여 해독제를 썼으니 망정이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급사를 맞을 뻔했다. 평생 후유증이 문제죠. 목과 식도를 담당한 내과 의사가 말했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만고만한 아들 형제를 위해서는 그래도 제어미가 있는 게 나을 것이다. 목구멍과 밥줄이 타버려 주먹만한 구멍을 얼금얼금 기웠거나 말거나. 그럼 라디오라도 켜볼까? 그는 아내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다가가 머리맡에 있는 라디오를 켠다. 개미들은 1차원의 세계에서 산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외길만을 기억할 뿐 좌우 평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던 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갈팡질팡 헤맨다고 하지요. 라디오 소리는 의외로 깔끔하다. 그렇다면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어떨까요? 나지막이 감겨든다. 우리는 과연 몇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위를 돌아볼 한순간의 겨를도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왜 이렇게 끝없이 쫓겨야 하는지. 이런. 이 쫓기긴 누가 쫓겨 죄졌어. 에휴. 병원비는 다 떼먹고 개새끼들. 에휴. 텔레비전 없을 때는 어떻게들 살았을까? 텔레비전이라면 그는 어린 날을 떠올린다. 큰 응접실에 큰 가죽 소파, 큰 텔레비전. 부엌일을 다니던 엄마를 따라 신문로에 축대 높은 집에 갔다가 그는 텔레비전이란 물건을 처음 봤다. 장마 때였을까? 텔레비전 화면은 온통 물이었다. 강물에 소, 돼지, 집안 살림들이 한창 떠내려가고 있었다. 지켜보던 어른들이 연신 혀를 찼다. 물론 그는 모른다. 어머니가 일 다니던 그 축대집. 마당에는 돌부처와 연못이 있고 방들이 몇 개인지 알 수도 없는 그 큰 집의 도도한 주인 여자가 바로 이 병실 창가 쪽 1번 침상에 누운 중풍 들린 노파라는 사실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지난 보름 동안 이 병실에 딱 한 번 얼굴을 비쳤던 노파의 아들이란 작자가 바로 그 축대집 마당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그렇게 따라붙었는데도 단 한 번도 태워주지 않던 그 밥맛 없는 자식이었음을. 어디 우리 통나무 한번 굴려볼까? 1번 침상의 간병 여자가 환자의 이불을 갑작스레 젖힌다. 환자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찔한다.
윗도리에는 그나마 환자복 상의가 입혀져 있는데 아랫도리는 맨몸에 오로지 일회용 종이 기저귀만 달랑 채워져 있다. 자, 그럼 어디 작업 시작해볼까? 간병 여자는 빨간 고무장갑을 손에 낀다. 자, 우리 통나무 다리 좀 벌려봐. 털 뽑은 생닭 다루듯 그녀는 거침없이 환자의 가랑이를 벌린다. 환자의 앙상한 두 다리는 마를 대로 말라 그야말로 뼈에 도배를 해놓은 형국이다. 잠깐만, 기저귀 갈아차야지. 그녀는 기저귀에 접착 테이프를 뗀다. 하루 미움 새끼 먹으면서도 이렇게 똥이 나오는 걸 보면 어휴. 그녀는 환자의 두 다리를 한 손으로 같이 잡아 왼편으로 비튼다. 환자의 다리가 순간적으로 꼬였다가 펴지면서 왼쪽 엉덩이가 조금 들린다. 수건으로 엉덩이를 닦는다. 환자의 다리가 반대로 다시 꼬인다. 아이고, 그래도 아줌니 나밖에 없지? 아이고, 우리 귀여운 통나무. 오늘도 내가 미음 3그릇 다 먹여드렸잖아. 그녀는 미음 하나는 정성으로 먹인다. 대소변 치우는 일을 생각하면 귀찮아서라도 슬슬 줄여버리겠지만 그래도 환자가 목숨을 잇는 것은 몇 숟갈의 미음 덕일 터이다. 그래, 통나무 당신 식구들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기겁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대로 한 20년만, 응? 20년만 죽지 말고 버텨줬으면 좋겠네. 요새 세상에 월 120이 어디 흔한가. 아휴, 참 세상 많이 달라졌지. 지난 가을만 해도 간병인들끼리 만나면 월급 적다고 투틀거리곤 했는데 나라 경제가 어렵네, 국가 부도가 나네 하면서 신문에 텔레비전에 지 떠들고부터는 뭐 어느새 간병인 자리에 붙어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할 처지니 말이야. 자, 이제 개운하지? 에휴, 불쌍한 우리 통나무. 오늘도 아드님은 안 올 모양이야. 하게 오면 뭘 하겠어. 오는지 가는지 알기를 허나. 사실 그녀는 오늘쯤엔 통나무의 아들이 올 것으로 생각했었다. 통나무의 아들은 의사다. 이 종합병원의 의사는 아니고 여기서 꽤 떨어진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다. 지지난번 화요일에 다녀갔으니 벌써 보름이 지났다. 작년 11월까지는 그래도 규칙적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이나 수요일 저녁에 병실에 들르곤 했었다. 올해 들어서부터 찾아오는 날이 영 불규칙해졌다. 열흘도 좋고 보름도 좋고 찾아오는 간격이 커진 것이야 알 바 아니지만 언제 올지 종잡을 수 없으니 신경이 쓰인다. 재수없는 년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필 자리를 비웠을 때 통나무 아들이 들이닥쳐봐. 에휴, 졸지에 간병인 자리에 떨려나지 뭘. 간병 여자는 물론 모른다. 그녀가 가슴 조이며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지 않기도 하는 통나무의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에서 퇴근하면서 오로지 병든 시어머니 얘기나 들먹거려야 조금 다소곳해지는 탤런트 출신의 아내에게 당신이야? 나 엄마한테 들렀다 갈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해놓고 그는 엉뚱하게도 라디오 방송국을 향했다. 운전기사도 집으로 보내고 자가운전으로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그는 차 속에서 라디오 음악 프로를 열심히 듣고 있다. 간병 여자는 물론 알 수 없다. 통나무 아들의 숨겨놓은 정부가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라는 사실을. 조금 전 제초제 남편이 틀었던 그 음악 프로의 아나운서. 죄도 안 짓고 쫓기는 타령을 하던 그 감칠맛 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간병 여자가 오물을 버리러 병실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자 제초제 남편이 벌떡 일어나 자기 아내에게 말을 건다. 여보, 순두부 사다 줘? 부드러운 걸 자꾸 싫어. 아유, 좋겠네, 누구는.
저렇게 곰살 맞은 서방님이 있어서. 나 아니면 우리 마누라 누가 돌봐주겠어? 아이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좋겠어, 누구는. 아이, 정말 좋겠어. 나 오물 좀 버리고 와야겠다. 순두부 사와? 싫다니까. 그러지 말고 저 갔다 올게. 저희는 하여간. 제초제 여자가 드러누운 채 소리내어 웃는다. 3번 침상에 누워있던 50대 여자가 갑자기 허리를 세우고 앉는다. 3번 침상의 여자는 입원한 지 근 한 달이 돼가는 당뇨 환자다. 십수년 전부터 같이 늙어온 익숙한 병이지만 당뇨 수치가 심하게 올라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당뇨에는 음식 조절이 최고라는데 그녀는 도무지 그게 안 된다. 입원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칼로리 정확한 음식을 먹고 아침 저녁 피를 뽑는 게 거의 전부다. 산소 호흡기에다 팔다리 잘린 중환자들의 눈으로 보자면 그녀야 속 편한 엉터리 환자임에 틀림없다. 그 집 애기 아빠 어디가? 우리 남편이요? 그래. 그 집 남편하고 저쪽 간병 여자하고 둘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남편은 나 먹인다고 순두부 사러 갔고요. 저쪽 아줌마는 뭐 버리러 가고요. 어휴, 저렇게 미련 맞으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아무래도 간병 여자하고 제초제 남편 사이가 심상치 않단 말이야.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낮에도 두 남녀가 복도 끝에서 시시덕대는 걸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정작 병실에 들어와서는 서로 본체 많지 않은 폼이 아무래도 영 어색해. 간병 여자가 요새 갑자기 멋을 부려. 그치? 당뇨 여자가 일껏 눈치를 주는데도 제초제 여자는 더 이상 대꾸가 없다. 저런 제밥그릇도 못 찾는 바보. 농약 마시고 난리 피우면 그저 큰 벼슬이 난 줄 알고. 당뇨 여자는 부스스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며 병실 문으로 다가선다. 제초제 사내와 간병 여자가 붙어있기만 하면 냅다 호통을 지를 참이다. 못 들라는 거야? 농약 마신 마누라 뱃속에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애기 아빠 지금 뭐해?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닦아세우면 제초제 사내야 물론 땀을 내며 변명을 늘어놓을 터이다. 이참에 아나무인인 간병 여자 버릇도 좀 들이고 10살은 더 주워먹은 자신이 나이값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막 병실 문을 나서려는데 깜짝이야. 뒤집 뻔했네. 어디 가시게요? 침상에 가서 누우세요. 아주머니는 좀 어떠세요? 이제 별로 안 추우시죠? 이마에 솜털이 아직 더부룩한 수련이가 4번 침상의 환자에게 묻는다. 4번 환자가 누운 채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가 고열에 시달려 입원한 지가 나흘째. 입원하자마자 겨드랑이와 다리에 채워졌던 큼직한 얼음주머니들은 오늘 아침에야 겨우 치워졌다. 자, 어디 봅시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원인이 뭐예요? 모르죠. 아니, 의사 선생님이 모르면 누가 안대? 그러니까 불명렬이죠. 자, 이제 슬슬 움직이세요. 진지도 많이 드시고. 간호사, 그럼 이제 퇴원해도 돼요? 불명열 여자가 모처럼 입을 뗀다. 아니죠. 며칠 두고 봐야죠. 열이 또 나나 안 나나. 요새 불명열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참 아줌마. 당뇨 앓으시는 분이 군것질하면 어떡해요? 어머, 나 군것질 안 했어. 안 하시기는. 아침에 수치가 확 올라갔던데? 아유, 어젯밤에 저 집 애기 아빠가 떡을 주길래 딱 한 입 먹었다. 한 입은 무슨 한 입?
하여간 귀신이라니까. 어떻게 아는지 그깟 호떡 하나 먹은 것까지 아주 그냥. 당뇨 여자가 무릎을 치면서 깔깔거린다. 병원식 외에 어제 먹은 것을 다 따지면 물론 호떡만은 아니다. 그녀의 친구가 가져온 깨강정, 산자, 제투제 여자의 문병객이 들고 온 배주스 한 캔까지. 근데 왜 그 집 열나는 원인은 못 잡아낼까? 제 병은 제가 알아요. 그래? 옛날에도 그렇게 열난 적이 있었어? 그럼요. 자주 나는 거려. 우리 남편이 괜히 입원을 시켜갖고는. 괜히 입원이야 시켰겠어요? 처음에 40도도 넘었잖아요. 영 큰일 나겠던데 뭐. 제투제 여자가 불명열 여자를 쳐다보고 누워서 아른 체를 한다. 제투제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당뇨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아니,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었더라? 아, 맞다! 이 여편네하고 그 남자가 안 보인다 이거지? 화장실에도 없고 오므리야 화장실 입구에 있는 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참, 둘이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당뇨 여자는 중앙홀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병실 복도들을 하나하나 짚어간다. 도자기 납품하면 목돈이 생기잖아요. 제초제 여자가 불명열 여자에게 자신의 남편 얘기를 늘어놓는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갑이 찢어져라 돈다발을 우겨넣고 나가서는 술집에 가서 탈탈 털리고 집에 들어오고 술집 년들하고 별 더러운 짓 다 하고. 내가 지랄했지. 상관 말라는 거야. 지 돈 갖고 지가 쓴다나? 그게 왜 자기 돈이야. 작년에 겨우 가게 잡았지. 재작년까지 차에 그릇 싣고 다니며 고생한 게 누군데. 자기는 운전밖에 안 했어. 시시콜콜 잔소리나 해댔지. 세상에 돈 좀 만진다 하니까 술집 년을 집에까지 끌고 들어오더라고. 내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한식날 시아버지 산소에 잡초 죽인다고 사다 놓은 거 그냥 마셨지. 꿀꺽꿀꺽 딱 2모금 넘겼는데 눈 뜨고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목뿐 아니에요. 온몸이 아픈데 그저 누가 칼로 푹 찔러 죽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불명열 여자가 소리 없이 웃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뜬다. 천생 인연으로다 부부를 만났어요. 제초제 여자가 둥그런 눈으로 불명열 여자의 입을 바라본다. 천생 인연이라니? 누가?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부부연이라는 게 원래 원수연이에요. 전생의 아줌마가 아저씨를 죽였었지. 아줌마 얼굴을 보니 대장군 상이야. 내가 우리 남편을 죽여? 아이, 그리고 내가 전생에 여자가 아니고 장군, 그것도 대장군이었다고요? 싸움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였고. 아저씨는 전생에 주막집 아줌마였어. 죄도 없이 싸움에 말려들어 죽었지. 이제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안갚음을 했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부부연이 그렇게 즐겨요. 잘 다스려야 저승에 가서도 탈이 없지. 그랬나 봐. 내가 장군이었나 봐. 마음 쓰는 걸 봐도 내가 훨씬 통이 크거든. 지금도 봐요. 남자가 쪼잔하게 순두부 사러 나가는 거 계집애가 따로 없다니까. 세상에, 그랬구나. 전생에 주막집 여자라 그렇게 술을 밝히는구나. 술집도 좋아하고. 제초제 여자는 너무나 신기해서 누운 채로 연방 고개를 주걱거린다. 자신에게 신라장군 김유신 대감의 신이 내려 인간의 전후생을 빤히 꿰뚫어 본다고 확신하는 불명열 여자는 물론 모른다. 지금 자신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제추제 여자가 그녀의 신혼이라는 사실을.
3살 때 시장통에서 어미의 손을 놓쳐 영영 남이 돼버린 그녀의 생혈육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입원하기 전날 제초제 여자의 친정어미로서 이 병실에 들렀었고, 이제 이 밤이 밝으면 이곳에 다시 들러 자신과 초인사를 나눌 초로의 할머니가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 불명열 여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자신을 키워준 무당 어미 외에 자신의 어미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날 때부터 숙명으로 정해졌다고 체념한 무녀로서의 필연이 시장통의 한 할미 주선으로 비롯된 전혀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우연이었다는 사실을 불명열 여자는 알 수가 없다. 그 남자하고 그 여자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당뇨 여자는 결국 3층 홀로 돌아온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초제 사내와 간병 여자는 간 곳이 없다. 두 사람이 다 배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수상하다는 증거라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그냥 이 두 눈으로 딱 확인을 해야 할 텐데. 당뇨 여자는 53이다. 남편과 사별한 때가 세상 물정 모르던 32 나이. 그 후 20여 년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다. 남편이 남겨놓은 집과 시댁 형제들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험한 고생은 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단 하루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외로운 나날들이었다. 막대먹은 제 남편 따로 두고도 아무 사내와 들러붙어 기득거리는 간병 여자가 차라리 부럽기도 하다. 그런 여자는 평생 외롭지는 않을 터이다. 자신이 2번, 3번 병원에 들어오는 이유도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야 당뇨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서이지만, 기실은 삶이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서였다. 외아들이 회사에 취직한 지 2달째. 집안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그래도 나한텐 믿음직한 아들이 있잖아. 살벌한 경제공황에 당당히 인류회사에 입성한 우리 기특한 아들내미. 그렇지, 이제 장가들이는 일만 남았지. 까짓거 지들끼리만 마음이 맞는다면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홀시엠이 노릇할 생각은 없으니까 지들끼리만 오순도순 살면 그만이지. 내가 뭘 상관하겠어. 그런데 벌써 8시가 다 돼가는데? 아들이 회사에서 퇴근하여 곧장 병원으로 왔으면 닫고도 남을 시간이다. 당뇨 여자는 환자복 주머니에서 전화카드를 꺼내든다. 무심히 수화기를 들고 아들의 호출 번호를 눌렀던 당뇨 여자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그만 선체로 얼어붙는다. 안녕하세요. 김기섭 씨 여자친구 박인이에요. 여자분은 일단 끊어주시고요. 남자분은 환영이에요. 메모 남겨주세요. 아니,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을 거야. 틀림없어. 잘못 눌렀어. 어디 한번 다시 눌러보자고. 아니, 김기섭이면 내 아들 이름이 분명한데. 김기섭 씨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김기섭 씨 여자친구 박인이에요. 여자분들은 일단 끊어주시고요. 아니, 이럴 수는 없지? 안녕하세요. 김기섭 씨 여자친구 박인이에요. 여자분들은 일단 끊어주시고요. 아유,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내 아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기 짝이 없는 내 효자 아들이 계집을? 박인이라고? 안녕하세요. 박인이에요. 여자분들은 일단 끊어주시고요. 오늘 낮만 해도 그녀는 아들의 호출기에 메시지를 남겼었다. 점심은 밥으로 먹으라고. 국수 따위는 근기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때만 해도
요사스런 계집의 목소리는 분명히 없었다. 아들이 간호사실로 전화를 해왔었다. 퇴근 후에 들르겠다고. 그녀는 홀의 벽시계를 쳐다본다. 8시 5분. 그렇다면 아들은 지금 저개 집을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시덕거리고 있다고? 지놈 때문에 가진 고생을 하며 홀로 늙은 애미는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아들이란 놈이 계집에 와 수작을 부려? 이럴 수는 없지. 아들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 김기섭 씨 여자친구 박인이에요. 김기섭 씨 여자친구 박인이에요. 어리숙하고 착해 빠진 내 아들을 꿰서. 여자분들은 일단 끊어주시고요. 여자분들? 요망한 계집년. 시애미를 뭘로 보고? 당뇨 여자는 보이지 않는 아들의 연인을 향하여 불덩어리를 토하기 시작한다. 당뇨 여자는 물론 모른다. 자기 아들과 호출기 속의 여우 같은 계집애가 바로 1시간쯤 전 퇴근 버스 속에서 난생 처음 만났으며 또 앞으로 1시간쯤 후 아무런 기약 없이 헤어진다는 사실을. 자기 아들이 호러미의 외아들이듯 그 아가씨 역시 호러미의 외딸이며 평생 아들에게 엄살을 떨고 있는 자신과는 달리 독립심이 지나친 아가씨의 호러미는 한 달 후에 재혼을 하며 그 상대가 우습게도 78세의 퇴역 의사, 바로 그녀의 옆 침상에 누운 통나무 노파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당뇨 여자는 평생을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제각각 다만 혼자 살아가고 혼자 죽어갈 뿐이라는 사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리하여 더더욱 야속하고 서러운 자식에 대한 모정조차 바로 자신을 향한 끈끈한 연민 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초제 사내와 간병 여자가 1층 로비에서 나란히 승강기를 탄다. 간병 여자가 승강기 속에서 제초제 사내의 옆구리를 쿡 찌른다. 나 먼저 내릴게. 좀 이따가 올라와요. 응? 아이고, 누가 알아? 새파란 만화님한테 머리끄댕이라도 잡힐지. 제초제 사내가 피시식 웃는다. 순두부 봉지를 손에 든 채 꼭대기 12층 단추를 누른다. 약속 잊지 마시오. 괜히 사람 헛걸음 시키지 말고. 제초제 여자는 발걸음도 가볍게 3층 호를 지나가다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당뇨 여자를 발견한다. 아니, 저 여자가... 저 똑똑하고 안팎 맞은 여자가 아니 무슨 일로 저렇게... 당뇨 여자는 환자복 앞자락으로 눈물과 콧물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낸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눈치는 아니고 꿔줬던 돈이라도 떼었나? 아휴, 모르겠다. 보통 때 같으면 당뇨 여자에게 들러붙어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곧이어 제초제 사내가 병실에 들어오게 돼 있지 않은가. 사랑 그 누가 말했나. 간병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다. 사람의 마음이 참 요상하다. 다른 이가 즐거우면 내 기분이 더럽고 다른 이가 슬프면 내가 이유 없이 행복하다. 그녀는 갑작스레 행복하다. 자신이 비록 진일을 하고는 있지만 당뇨 여자 팔자보다는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한다. 병 없는 튼튼한 몸에 아들에, 비록 원양어선을 타지만 든든한 남편에, 제초제 사내의 은근한 콧김은 또 어떤가.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제초제 여자의 질린 얼굴이 떠오른다. 제초제 여자도 밉상은 아니다. 얼굴이 좀 넓긴 해도 눈매나 코가 꽤 또렷하다. 피실피실 웃음이 난다. 나이가 5살이나 위인 자신에게 남편을 뺏긴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인가? 아니, 뭐 내가 뭘 어쨌게. 난 떳떳하다니까. 남자가 굳이 같이 어울리자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안 그래? 아유, 무슨 일 있었어요? 당뇨 아줌마가 왜 저렇게 울어? 울어요? 왜 울지? 우는 정도가 아니야. 병원이 떠내려가겠어. 아이고, 복도에서 얼마나 눈물을 쏟아대든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순두부 사왔어. 따뜻할 때 먹어. 먹여줘? 아이고, 참, 누군 좋겠네. 아휴, 서방님이 저렇게나 위해주니. 자, 우리 사모님 잡수십시다. 나는 왜 이렇게 마누라한테 꼼짝을 못하고 살까? 응? 아유, 참. 자, 먹어봐. 막 괜찮지? 응? 여기 둘 테니까 많이 먹고 푹 자. 나는 오늘은 집에 가서 자야겠어. 여기서 계속 자려니까 영 몸이 쑤셔서. 내일 아침에 올게. 애들도 잘 있대. 장모님한테 전화해봤어. 집에 갈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집에 가지 어디 갈 데가 있어. 집에 가면 내 화장품 좀 가져오라고.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래? 화장품? 참. 아니 남자가 화장품을 챙겨 갖고 다니냐? 아, 왜 그래요? 그게 다 남편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관둬. 가져오기 싫으면. 또 엄한 거 가져올라. 그래. 여담에 가져다 줄게. 아픈데 화장은 무슨. 자, 이거 한 숟가락 더 먹어봐. 응? 사내가 또 순두부 숟가락을 내민다. 여자가 목이 아프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순순히 입을 벌린다. 나도 오늘은 집에 좀 가봐야겠어. 아이고, 우리 아들 녀석은 밥이나 해먹고 학교에 다니는지. 그럼 갔다 올게. 내일 아침 일찍 올 거니까 뭐. 다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홉 시 반. 제초제 남자가 나간 지는 한참이고 당뇨 여자는 잠이 든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이불을 머리까지 들썼다. 제초제 여자와 불명열 여자는 나직나직 얘기를 나눈다. 불명열 여자의 목소리가 모기처럼 작아서 제초제 여자는 침상에서 굴러떨어질 정도로 몸을 내밀었다. 우리 어머니가 떠나가라대요. 어머니 따라 모당되어 좋을 거 없다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자꾸 찾아오니까 둘이 떠나라고. 어디 가든지 잘 살라고.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고. 재작년에 고향 떠난 지 10년 만에 어머니 찾아갔었잖아요. 어머니가 벌써 돌아갔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상하죠? 고향 다녀와서 꼭 이번처럼 이렇게 심하게 아팠어요. 눈만 감았다 하면 어머니가 뵈고 내 손에 자꾸 방울을 쥐어주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방울을 받았어? 안 받았죠. 안 받아서 이렇게 자꾸 몸이 아프지. 나는 내 병 알아요. 신이 내리는 건데 내가 자꾸 안 받으니까. 이젠 하는 수 없어요. 남편하고 헤어지는 수밖에. 남편은 이해하지 못해. 내가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현세의 인연은 다 끊어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불명열 여자는 물론 모른다. 봄밤, 저생도 후생도 아닌 현생의 자기 남편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그녀의 남편은
지금 석촌 호숫가의 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아내를 입원시킨 날로부터 아예 택시 운전대를 놔버렸다. 하루 종일 아내의 병실 주위를 돌면서도 정작 아내 곁에는 채 5분을 머무르지 못하고 이를 핑계로 병실을 나서곤 하는 그는 지금 검은 호수를 바라보며 피실피실 웃고 있다. 사람도 아닌 귀신, 그것도 요새 사람도 아닌 수백 년 전 장군의 혼과 싸워 아내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맨정신으로는 기가 막히고 술정신으로는 우습기 짝이 없다. 통나무에 기저귀가 젖어 있다. 간병 여자는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여느 때 같으면 기저귀를 갈아줄 시간이지만 현재 간병 여자의 손에는 영양크림이 덜어져 있다. 밤 화장을 하는 자신을 제초제 여자가 어떻게 볼까 걱정을 했었지만 그것은 전혀 기우였다. 그 사람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제 제초제 여자는 불명열 여자의 얘기에 빠져들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쳐다볼 생각이 없다. 아이고, 근데 두 사람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비슷해? 꼭 한 사람이 혼자 말하는 것 같아. 간병 여자가 지나가는 말로 찔러본다. 제초제 여자와 불명열 여자는 대꾸하지 않는다. 간병 여자는 이제 분을 바른다. 손거울을 요리조리 비춰보며 온 얼굴에 스펀지를 두드려댄다. 그리고는 입술을 새빨갛게 덧바른다. 손거울 속에서 눈도 한번 크게 떠보고 사르르 웃는 표정을 지어보기도 한다. 38 나이 치고는 이만하면 괜찮지 뭐. 그 제초제 사내가 확실히 여자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간병 여자는 물론 모른다. 이 깊은 밤 시간, 고등학생이면서 엄마 몰래 중국집 음식 배달을 하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독신 여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지, 술에 취해 널브러진 독신 여자를 보면서 그의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병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 밤 그녀가 병원 가까운 여관방에서 외간 남자와 희덕거리며 살을 맞대고 있는 동안 문 열어! 문 열라고 아무도 없어! 이들이 옆에 내가 이씨. 그녀의 내간 남자가 1년 만에 태평양에서 돌아와 2시간 동안 씩씩대며 집 대문을 걷어차다가 이제는 그녀의 집 골목 앞 24시간 편의점 의자에 앉아 시뻘건 눈으로 오가는 이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병 여자는 알 턱이 없다. 병실 불이 꺼졌다. 이불 속에서 숨죽여 흐느끼던 당뇨 여자도 어느덧 잠이 들고 제초제 여자와 불명열 여자는 너무나 가까워져서 우리 언니 동생 합시다 소리를 누가 내일 아침 먼저 하느냐만 남겨놓고 마주본 채 잠이 들었다. 1번 침상의 통나무가 두 눈을 번쩍 뜬다. 통나무가 허공을 한참 동안 노려본다. 아무도 모른다. 통나무가 무엇을 그리 심각하게 노려보는지. 천천히 눈을 대감은 통나무가 다시 황급히 눈을 뜬다.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들리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다. 봄밤, 희끄무레한 봄달이 병실을 들여다본다. 네, 무대 뒤에서의 공연 드라마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출연 이용순, 김수중, 주유랑, 송정희, 최창석, 최하나, 이은정, 곽윤상, 전숙경, 서지연, 임주현, 신천혁, 해설 전인배,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신연파, 장찬희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라디오 독서실은 한국쉘 제공입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틈없는 디젤 엔진 오일. 자, 감상하신 작품의 작가 윤영수 씨와 이야기 계속합니다. 윤 선생님, 이렇게 전혀 다른 맥락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알고 보면 종횡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요. 또 금세 가까워져서 뭐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이제 발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의 의도라고 할까요? 이런 관계망을 설정하신 건 어떤 뜻일까요? 이 소설을 쓸 때는 우리가 왜 살다 보면 나와 남이 과연 남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길에서 이렇게 스치는 사람도 타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 소설 속에서도 제가 좀 썼지만 친모녀지간에도 모르고 평생을 지나갈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상황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는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가 어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기도 한데, 그런 것도 어쩌면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얽혀서 유전이랄까 무슨 감정의 어떤 일치랄까 그런 거를 느끼는 게 아닐까. 과연 남이 남인가. 네. 이런 생각으로 썼죠. 예. 남이 남인가. 네. 하긴 이 세상의 확률 속에서는 말이에요. 네.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 어쩌면 내 형제자매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게 있죠. 또 우리는 이산의 경험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사실 그런 현실성은 더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면 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그 관계 설정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윤영수 선생님 작품 안의 주인공들 그 부부 관계가 정상적인, 우리가 흔히 이제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그 원만 부족한 팀이 거의 없다시피 하군요. 예, 요번 이 소설은 그러네요. 가족 해체 현상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병원에서 잠깐 만나지만 또 서로의 어떤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남과 더 친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이웃 사촌이라든지. 그렇고 또 살아가면서 보면 그 가족을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봐요. 네. 가정 폭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그 편한 관계의 가족이 평생 살아갈 수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가족이 이래서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의 현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족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라든지, 남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야 되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작품 대하면서 이제 작가가 너무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보여줌으로 해서 네. 독자 내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청취자가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작품 계획은 어떤 거 세우고 계세요? 계속 써야죠. 제가 좀 과작이기는 하지만 예. 하여튼 올해 안으로도 아마 이 작품이 들어가 있는 이게 연작집이 묶여질 것 같아요. 네. 자,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윤영수 단편소설 무대 뒤에서의 공연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극본 이상락, 기술 이흥규, 연출 박기환, 진행에는 저 김갑수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